오늘 간단하게 이번에 새롭게 파이널 수업으로 해서 만든 교재 및 이제 앞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좀 간단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8주차 과정인데 이게 과정이 끝나고 나면 수능까지 일주일이 남을 것이고 그리고 이 8주 동안 해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뭐 이런 의미다 그렇게 설명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좀 자세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찍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루트 투 브랜치에서 줄여서 내가 이제 앞으로 RTB라고 많이 부를 건데 RTB 그다음에 언더바 하고 모식이 있을 거예요. 이제 루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출이고 글자 색을 루트가 기출이고 브랜치가 1 수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뿌리,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항들의 뿌리를 가지고 브랜치, 가지로 뻗어나가자 라는 의미에서 한번 책 이름 및 수업 이름을 이렇게 정해봤고, 그래서 All About 카이스에서 이게 평가원이죠. 그래서 결국 수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개념들, 그리고 이 고득점을 가기 위한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를 뚫어내기 위한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지문들로 구성을 했고, 그래서 이게 본권이고, 그 다음에 프랙티스가 따로 나갈 거예요. 프랙티스. 그래서 우리가 본권을 먼저 예습합니다. 그래서 이 본권 같은 경우는 예습이 매우 중요해요. 예습이 매우 중요. 즉 우리가 이거를 총 4시간, 즉 주당 3시간, 2시간 하는데 3시간, 1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4시간을 우리가 수업을 하고 한 뭐 3시간 정도 복습한다 치면은 예습을 거의 4시간, 5시간 한다는 소리예요. 이미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복기 및 분석이 끝난 후에 수업을 듣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예습을 했으면 복습은 여기 있는 이 연습교재 위주로 본권이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답지 합쳐도 70페이지가 딱 되기 때문에 이게 4주차 해가지고 위클리 클리닉 1, 2, 3, 4 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해놨고 이제 구성은 밑에 가서 자세히 또 살펴보고, 정확히 읽고 빠르게 풀어라 라는 거는 뭐 계속 말하던 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확히 읽지 못하면 절대 빠르게 풀지 못해요. 그죠? 그렇고 여기 이제 이게 결국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거의 핵심을 좀 담아놓은 건데, 즉 이 수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무엇을 얻어야 할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걸 좀 요약을 해놓은 건데, 화법 작문 같은 경우는 빠르고 정확하기가 가장 중요. 그 다음에 F는 MA이고 물리에 있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근해 공식처럼 아주 유명한 공식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은 A 가속도, 즉 시험지를 처음 1번부터 45번까지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 힘은 초반 가속도에서 나온다. 이건 이제 종종 이제 화작 얘기할 때마다 말했던 거예요. 가속도를 붙여라. 이런 것들 한번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문법에서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반드시 다져야 해요. 그래서 문법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은 주차마다 이게 내용 이론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기출문항들을 풀 거고 그렇게 해서 익숙한 거를 좀 단단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예습을 우리가 했던 교재, 그 다음에 필기 노트들 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예습을 해오고 이론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결국 이 산발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하나로 딱 응축시키도록 하는 거고 생경한 내용의 대응 이걸 위해서 이제 지문형 문법을 좀 강의를 하고 이게 낯선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여기서 추가하고 싶은 게 낯설어 보이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 게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서 그걸 이제 양파까지 까다 보면은 그 알맹이는 우리가 결국 너무도 익숙하게 하고 있었던 개념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래서 문법의 경우는 이게 책에 따로 포함되어 있진 않고 이제 이론은 어차피 우리가 뭐 화면을 보고 그냥 할 거니까 그래서 매주 이렇게 PPT 자료, PDF 자료로 줄 거고 그다음에 필기 위주 그리고 기출문항들은 이제 뭐 많아봤자 일주일에 한 4-5개 정도 풀 거니까 한 세트 정도로 해가지고 4-5개 정도 풀 거니까 그거는 따로 카페에 올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독서랑 문학이 이제 보면 독서 디렉션으로 귀결되는 그 양상들을 체화하자. 오케이? 이건 뭐 매번 했던 소리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 문장이 왜 존재하는가? 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모든 문장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그 문장들의 이해 그리고 그 문장들의 존재 이유를 하나하나 다 따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연습에 있어서 해야겠죠. 왜? 연습에 있어서 모든 문장을 다 따지다 보면 경험적으로 이런 표현 혹은 이런 단서 혹은 이런 위치 혹은 이런 흐름에 의해서 이 문장의 중요성을 굉장히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 신속하게 판단함은 결국 정확한 독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다 써놓은 이 문장이 왜 존재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문학, SO, 그 다음에 R, 그치? 이건 뭐 항상 강조했던 거니까 subject가 object에 대해서 자아가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표출하는가 이거는 현대시 마찬가지 현대 소설 마찬가지 고전 소설 마찬가지고 그래서 리스폰스 중심의 흐름이 중요하고 모든 조합이라는 거는 신유형들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여기에 더해서 소설의 내용 구조 및 캐릭터 이것도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독서 문학 같은 경우는 제재 그리고 갈래별로 밸런스 있게 묶어놨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제 많은 양의 지문을 학습하고 많은 양의 지문을 복습해서 많은 양의 지문을 연습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게 먹차인데 위클리 클리닉 1주차 그리고 이게 2주차 밑에 3주차 이게 4주차 있고 그래서 1주차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의문론 중 의문 변동 그 의문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고 의문 변동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 가지고 중세 문법을 총 2회차에 1주차랑 4주차에 걸쳐서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독서는 지식의 구분 일치수능 칼로리 이론과 열효율 물질 179평 해가지고 이 둘을 묶어놓은 이유는 제가 지금 우리가 내가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지문을 구성한 것 같지만 엄청 치밀하게 한 거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이 1주차의 독서는 싱크볼
이해가 너무 어려운 문장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가? 에 대해서 벌써부터 어렵다고 생각하죠. 이게 단단히 마음 먹고 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학, 현대시랑 시곡을 묶어 놓은 거. 그래서 김수영 시인의 구름의 파수병, 그리고 이강백의 느낌 극락 같은. 그래서 현대시랑 극갈래가 묶였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에 대한 것도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현대소설 현진권의 무용탑 1호 수능 B에 나온 건데 엄청 어려워, 엄청 어려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1주차의 주제가 우리는 싱콜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무슨 말인지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독해가 난해하고 현진권의 무용탑 같은 경우도 이게 아무리 시험장에서 한 두세 번 읽어도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소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가? 즉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으면 그 내용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공수능 UC 3대로 해가지고 굉장히 스탠다드한 형태의 고전 소설을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고 그다음에 위클리 클리닉 2주차에서는 단어의 형성, 합성어, 파생어, 그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더해서 품사론도 조금 이제 같이 곁들일 수 있게 해보고 그다음에 의문론,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위크 1주에서 했던 의문론 개념을 여기서 전부 다 풀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그 개별 학습, 자율 학습으로 하는 거고 PGA 그래서 피보탈 그래머, 피보탈 그래머, 최중요 문법 알파.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직접 만들고 다듬는 문제들 위주로 기출 문제들보다 훨씬 어렵거나 많이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어려운 문법에 대해서 5문제에서 세트 대비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독서. 이건 이제 PG 알파는 같이 강의를 해볼 거고 같이 강의를 하면서 풀어볼 거고 독서, 신치호의 투쟁과 연대에 대한 이해 1호 수능 B. 자, 완벽하게 짜여진 글인데 그 완벽함을 보지 못하면 글을 이해하지 못해요 절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DNS 스푸핑의 발생 원리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기서 기술 DNS 스푸핑의 발생 원리 18학년도 6평인데 여기서 나왔던 도대체 이 기술의 용어 정리, 개념 정리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LFIA 키트의 제작 원리도 마찬가지. 이 둘은 어차피 둘 다 기술인데 같이 묶어놓은 이유가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즉 개념의 구획 정리해 나가면서 읽어가니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문학 서평과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이 묶인 서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전쟁이 이런 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이런 것은 전쟁의 허구화가 보여지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고 박시절 그다음에 박경리 작가의 시장과 전장 그래서 일칠 수능인데 현소랑 고소가 묶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신박하면서도 이게 멘붕이 얼마나 조합이고 거기에다가 서평까지 더해서 문항수를 와라락 늘려버렸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지문 길이가 한 바닥 한 장을 거의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긴 지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위클리 클리닉 3번 3주차에서는 우리가 문장론 첫 번째 시간 해서 문장론은 또 위클리 클리닉 4주차에서 마무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안 넣어놨는데 그 단어의 형성도 들어갈 거예요. 단어의 형성 문제풀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독서 가능세계 개념을 통한 일상 언어의 분석 1구 수능에서 이게 19학년도 수능이 끝나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질문 이렇게 어쨌든 간 아까 위에서 봤던
지식의 구분, 17학년도 수능 지문이든 혹은 이 가능세계 개념을 통한 일상언어의 분석 지문이든 이 인문 중에 논리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죠? 내용 자체가 혹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의 그 추상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개념의 추상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여기 이제 추상성이거든요. 추상성. 그래서 그 다음에 배타적 상태의 공존 둘러싼 논쟁 같은 경우는 융합 지문, 인문과 과학 그리고 과학과 컴퓨터 기술의 결합. 그래서 세 개 영역이 결합되어 있는 거를 좀 같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문학, 현대시랑 서평이 묶인 현대시, 서평. 그래서 이육사의 강 건너간 노래, 김광규의 묘비명, 그 다음에 서평에서 반영론이랑 내재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내재론이 그 내재적 관점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낯선 시였거든요. 이게 묘비명이 연계였고 그래서 이 낯선 시에 대한 대응 방법 생각해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264 시인 하면은 우리가 뭐 죄수번 그 수감 번호 264번이어서 뭐 독립에 대한 열망을 노래했다 이 시에서 전혀 안 보이거든요. 관련이 없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고전 시가와 고전 수필이 묶인 이정환의 비가 이게 고전 시가고 이병기의 풍란 이게 수필인데 우리가 이제 고전 수필 독해법 얘기하려고 한 거고 이 비가가 실질적으로 내가 말했다시피 수능에는 고전 시가 100% 연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연계였어요. 18 수능이 연계였고 그래서 이거 비가도 뭐 같이 보지만 우리 메인 포커스는 풍란이다. 그 다음에 현대소설 인문구의 관천수필 굉장히 독해가 난해한 독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 주차로 위클리 클리닉 4주차 그래서 여기까지가 10월 과정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잊을 것 같아서 1구 수능이 좀 화작이 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화법 과정문 풀세트 한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문법, 중세 문법 마무리 짓고 문장론 마무리 짓고 그래서 여기서 문장론 문제풀이 자습으로 들어가고 PG 알파도 들어가서 PG 알파가 피보텔그래머 알파라는 거고 그래서 문법 이제 고난도 모의고사가 이게 PG 알파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이제 10월에 2번, 11월에 2번 해가지고 총 4번 정도 해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독서 공정한 보험의 요건과 고지 의무 17 수능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17학년도부터 이제 융합지문, 긴지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76평, 179평에서 갈고 닦은 거를 17 수능이 실질적으로 대학을 가기 위한 관문인 수능에서는 이 장지문, 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에 대한 방향성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가져왔고 또 이제 어떤 수식 정리와 더불어서 이 그 우리가 수식을 대응하는 그 태도들을 한번 좀 보려고 그 다음에 지방세포의 분해 과정과 작용 이거는 리트 법학적성 시험에서 나온 건데 가장 고르고 골라서 이제 수능이랑 가장 맞는 거 갖고 왔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 그 고난도 문항이 기술 쪽에 계속 치우치고 있어서 또 지금 요즘 법 지문이 너무 많이 나와서 또 이제 법은 또 나올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과학 쪽에서 킬러 문항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보고 싶어서 지방세포의 분해 과정과 작용을 갖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기 때문에 또 생물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굉장히 생소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리파제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지? 라이페이스라고 부르는 지방 분해 효소인데 우리가 이걸 처음에 알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소한 언어들에 대해서 생소한 용어들에 대한 대응 방법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STM 진공기술 원리 이건 그냥 문화단 기술 지문 그래서 이 두 개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술도 한번 좀 연습해보고자 가져왔고 그다음에 문학의 현대소설과 시나리오를 묶은
일구 수능 이거 굉장히 어려웠던 문학, 천변 풍경이나 앞에서 봤던 관촌수필 마찬가지로 이 가독성이 떨어진 소설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읽어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오발탄이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시나리오 질문도 한번 가져오고 싶어서 가져왔고, 또 이 둘이 연계돼서 나오는 난이도의 시너지 효과도 좀 같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현대시가 이제 이거는 표기를 안 했네. 이것도 일구 수능, 일구 수능이어서 유치원의 출생기, 김춘수 샤가의 마을에 내리는 눈 해가지고 우리가 결국 스탠다드한 현대시 세트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다. 그래서 내가 이 목차를 구성한 구조와 그리고 여기서 알아가고 싶어 배워갔으면 좋겠는 것들을 쭉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수업 때 봅시다.